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보윤입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남정 호스트님이 제 소개를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조금 덧붙이자면 제가 허약한 엄마, 외아들을 겨우 키운 엄마라고 소개하셨는데 육아할 당시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7년 전쯤에 제 모습은 키가 172였고요. 몸무게는 47kg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허약해 보이고 굉장히 힘없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껏 기분이 좋아서 외출을 해도 만나는 사람마다 너 오늘 어디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안색이 좋아? 안 좋아? 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를 만나고 리셋도 하고 제품도 꾸준히 섭취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니 멘탈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일상이 즐거워졌습니다. 게다가 스폰서님께서 만날 때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주시니 그 힘으로 팀과 그룹에서 하는 트레이닝을 의욕적으로 받으며 지금의 저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성장을 위한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는 특별하다라기보다는 팀 단위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비슷한 트레이닝이지만 저와 저희 팀 트레이닝의 목표와 결과 등을 참고하시고 팀 내에서 재정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장하면서 받았던 트레이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인업했던 3년 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서 대면 트레이닝이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홈미팅인데요. 사인업을 하고 부업자였던 저는 오전 시간을 쪼개서 작은 단위의 트레이닝 장소인 홈미팅에 먼저 참석했습니다. 마이스토리, 보상, 제품, 리더십 등을 하나하나씩 맡아보며 발표도 하고 듣기도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미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쑥스럽고 어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색했지만 잘해보려고 해갔던 공부는 정작 제 자신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발표하다가 실수를 해도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낫지. 현장에서 실수를 한다면 더욱 창피한 일이기에 열심히 숙제하며 단련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형제라인 리더님들과 서로 격려하고 밥도 먹으며 초기 사업자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홈미팅에 조금 익숙해졌는데 또 다른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참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인데요. 이제 홈미팅에 조금 익숙해졌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있는 본사 RTS를 가려니 조금 망설여졌지만 홈미팅에서 얻은 교훈으로 한 단계 넘으면 성장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트레이닝의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지만 편한 사람들 앞에서 하던 내용을 이제는 모르는 리더님들과 리더스 분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대도 됐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매주 리더스 분들이 시연을 먼저 보이시고 일주일간 연습해서 발표하는 미션이었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모두 비슷한지 일주일이 지나서 발표하는 시간이 되면 분위기가 숙연해지곤 했습니다. 저는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주 MVP를 뽑았고 저도 MVP가 된 적이 있는데요. 나의 스폰서님이 아니신 다른 리더스 분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한결 자신감이 상승되고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Q&A 시간에 듣는 다른 리더님들의 다양한 체험담은 소중한 간접 경험이 되었고 저의 파트너들에게도 전달하며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트레이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때 받은 트레이닝을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브리데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매끄럽게 설명하는 연습을 했고요. 시대별로 보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보상의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 6주를 배워서 60년을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버 직급으로 성장했을 무렵에 전주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전주 RTS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트레이닝만 받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도 참석하고 저의 성장 스토리도 발표하며 좀 더 주도적인 트레이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서울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아침 회의에 참석하면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만 먼 곳에서 와서 힘든 것이 아니라 먼 길 마다않고 오시는 박청자 편학범 스폰서님과 여러 리더님들이 먼 곳에서 와 계셨습니다. 순수 봉사로서 진행되는 순수 봉사로서 모든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었고 준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던 시간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팀원들이 모이다 보니 체험 스토리도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마치 신규 소비자가 된 듯 체험 사례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비슷한 사례들도 공유하며 너무나도 소중한 케이스 스터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밀착된 현장에서 직급자분들의 성공의 8단계 강의를 듣는 것은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골라먹는 아이스크림처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나의 스타일대로 골라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저만 만나던 파트너들도 박정자 편학범 스폰서님의 강의를 듣고 좀 더 큰 비전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듯 보기만 했던 제가 전주 RTS를 보며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봉사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유산하는 제 인생의 처음이었기에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며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 내에서 실시하고 효과가 좋았던 2가지 트레이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당시 코로나가 터졌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여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없는 파트너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많은 회의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정환 스폰서님이 이끄시는 메리엘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팀 내 여러 팀이 모여 연합으로 실시한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의 이름은 맥, 화장품 이름 아니고요. 메리엘 어드밴스드 코스라고 해서 메리엘 팀의 상급자 코스, 메리엘 팀의 앞서 나가는 코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자로는 그물맥자를 써서 맥을 잡다, 일머리를 잡다라는 뜻을 가진 멋진 트레이닝입니다. 트레이닝을 실시할 때는 그 대상과 목표를 정확히 하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요. 팀 내의 키리더와 키리더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일머리를 잡고 스폰서님과의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기간은 8주 동안 실시하였고 주일에 줌 미팅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내용은 평소에 하는 고개러와 큰 차이점은 없었는데요. 특히 5번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효과가 컸습니다. 상담 시간은 5분 이상만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일이 없으면 전화도 안 했던 파트너들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점이 소중하거든요. 유산화 관련해서 일이 없을 때는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면 상담을 요청하는 등 그런 류의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일이 잘 진행되고 매일 소통을 하며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세심하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겼습니다. 일이 있으면 전화하고 없으면 전화를 피했던 파트너들이 꾸준한 피드백 속에서 일머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였기에 이렇게 줌으로 얼굴을 볼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소통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전환점이 된 트레이닝이었고요. 오히려 멀리 지방에 계신 리더님들과도 밀착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스폰서님께 전화를 하신다면 좋은 소식이 없어도 전화해 보세요. 스폰서님과 다른 지방에 살고 계신다면 요즘에는 얼마든지 줌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든 소통을 하신다면 스폰서님이 용기 나는 한마디를 해주실 겁니다. 좋은 소식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스폰서님들은 파트너들의 소식이 항상 궁금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사진은 저희 팀의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출근샷이에요. 우리 다들 팀 내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출근샷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희는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일정한 장소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각자 나름의 활동을 하고 그렇게 또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전업이신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근샷을 찍는 것은 우리가 유산화하는 사람이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메리엘이 저희 맥이라는 트레이닝을 할 당시에 A4 반 정도 되는 메리엘 팀 내에 노트를 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쉽게 했었고요. 가장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 오늘의 할 일, 고개로 활동, 그리고 내가 좀 메모해야 될 부분,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에게 한마디 등을 이렇게 요약해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저희 팀방에 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이런 노트들이 있는데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저와 가까이 소속되어 있는 곧 루비, 김은혜 스폰서님과 골드콰이어 팀 내에서 실시한 트레이닝입니다. 골드콰이어 트레이닝 시스템, 줄여서 GTS인데요. 성장을 희망하는 리더라면 누구나 신청을 받았고 약 20명 정도가 모여 트레이닝을 실시했습니다. 여기 목표를 보시면 이것만 말할 수 있어도 사업이 쉬워진다라고 써 있잖아요. 신규분이든 신규분이 아니시든 당연히 참석한다고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님들 중에서는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머리로는 정말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주제별 스크립트를 저희 리더스에서 각자 이제 작성해서 드리고 이제 물론 요약 정리는 김은혜 스폰서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본인들이 읽고 녹음한 내용을 밴드에 올리게 했습니다. 사실 밴드에 숙제를 올릴 때 한 번에 그냥 성의 없이 올리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올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셀프 피드백 효과가 생기고 다른 분들의 녹음 내용도 들으며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은 미팅에서 어떻게 말하나 하고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근데 밴드의 녹음 내용을 공유하다 보니 다른 리더님들의 말투나 설명하는 문구들을 들으며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차별로 교육의 장점을 모두 설명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과 목표의 설정인데요.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 5가지를 뽑아서 핸드폰 메인 화면에 저장해 놓고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하고 일단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 나는야 위풍당당한 유산한 네트워커. 이 부분이 사실 끝나고 리더님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도 말씀들 하셨는데요. 다단계라면 좋은 품질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폄하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예상 질문들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다 보니 현장에서 당황스러운 순간을 대처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7번 전제품, 심플한 전제품 설명 역시 장황하지 않게 제품별 특징을 간략하게 잡아 설명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제품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교육을 통해 본인만의 체계적인 사업의 틀을 갖추게 되고 또 초보 사업자분들은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져진 사업 방법을 익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맥할 때만 해도 줌이 익숙하지 않아서 우왕좌왕 했었는데요. 이제 GTS 1기를 하고 2기를 할 쯤에는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이어도 예쁘게 제작하고 각자 맡은 세션을 이렇게 매주 올려서 공지해 드렸고요. 옆에 보면 밴드에 각자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음성 파일을 올려서 서로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저희 팀에서 같이 함께한 리더님들이십니다. 이 GTS를 통해서 끝날 무렵에 되돌아보니 퓨처 빌더 한 분이 나오셨고요. 퓨처 디렉터 2분이 나오셨고 그분들 이외에도 또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상 저희 팀에서 실시한 트레이닝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은 20살이 지나면 변하지 않는 것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지능과 성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말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유산화 하기 전에는 굉장히 수줍은 사람이었는데 유산화 하고 나서부터는 말도 잘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난 너무 즐거운 사람인데 이러면 성격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인지심리학적으로 보면 그건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발달한 것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꾸준한 트레이닝으로 자신을 단련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톤의 생각보다 1g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유산화는 배우고 실행하는 것의 반복 학습이 아닐까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